서울에 입지 좋은 쾌적한 1층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2011년식 아파트 물건인데 원래 중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억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1층인데 7억 2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이고요. 1층에 실거주 하실 분이라면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권리 분석부터 얼마를 써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네프콘에서 제가 추천 물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매주 100건씩, 그리고 한 달에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경매 추천 물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유독 눈에 띄는 서울 아파트 물건이 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님들께 이 물건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사실 이 물건은 제가 신건 때 9억일 때부터 추천드렸던 물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 리엠파크 3단지 아파트 물건이고요. 감정가 9억에서 지금 1회 유찰되어서 7억 2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국민평수 아파트입니다. 총 층수는 17층이고 17층 중에 1층이다. 단점이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수요층이 있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보존연식은 2011년식으로 나름 쾌적한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파트 물건이고, 당연히 2010년식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그리고 주차장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경매 물건은 324동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이죠? 샤시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지는 다시 한번 현장 답사 가셔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보면은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사진이 다 붙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붙어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방문했을 때는 여기 보면 2개도 와 있죠. 아마 법원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2개가 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다 떼갔어요. 떼갔다는 거는 이사를 나갔을 수도 있겠다, 이미 나가셨을 수도 있겠다, 혹은 누군가 또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입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2200세대나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면은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약간 외진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2200세대나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일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324동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일자로 쭉 가면은 600m이기 때문에 걸어서 한 도보 10분대 정도, 10분 내외 정도로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아파트는 당연히 역세권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끝에 쪽과 그 다음에 첫 쪽에 거리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군을 한번 볼게요. 학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 여기 옆쪽으로 건너서 가보시면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중학교, 여기 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고등학교와 아래쪽은 또 초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가 전부 다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여기 천이 흐르고 있는데 고덕천입니다. 고덕천을 한번 보시면은, 눌러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조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잘 조성돼 있죠. 이거는 약간 황량해 보이는데, 이쪽 눌러보면은 푸릇푸릇하게 해가지고 산책하기 무척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천을 정말 선호하거든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수도권 제1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가기가 수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막히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보기 전에 이 물건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세대수를 보시면 2283세대로 상당한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14대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분명히 주차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서울 쪽에 1.1대, 1.2대 이 사이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1.3대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새벽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는 확실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점도 당연히 시세에 전부 다 녹아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죠? 그럼 이렇게 타입들이 정말 많은데 이 타입 중에서 어떤 게 경매 타입인지 모르죠? 그래서 동호수 공시가격 이쪽을 들어가셔서 324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평형 정보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 타입이기 때문에 C타입이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타입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방 3개, 그리고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베이 구조네요. 다른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타입도 뭐 딱히 그렇게 차이 날 정도로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 요게 그나마 4베이 구조라서 괜찮긴 하네요. 경매 물건은 확장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조금 발코니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확장된 게 확장이 안 된 것보다는 당연히 값어치가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세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똑같은 타입의 아파트 물건인데, 시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갔다가 뚝 끊겨 있죠.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수요가 많은 곳, 어느 정도 있는 곳은 23년도 초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가장 낮은 금액 8억 500에 23년도 2월달에 거래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찍혔는데, 이분은 정말 저렴하게 사셨네요. 저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8억에 구매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지금은 11억 6천, 11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6월달에 11억 6천, 3월달에 12억, 그리고 2월달에 10억 거래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9억대 정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11억, 12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다른 타입의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10억이었다가 11억 거래가 찍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A타입 같은 경우에도 11억 9천 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없네요. 7억은 조금 이상한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층이 11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에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층 기준으로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경매 물건 몇 층이었죠? 1층이었죠. 하지만 이 물건 호가가 11억이라고 해서 11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거래가 지금 중층이 11억대 정도, 그쯤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보수적으로 10억 정도를 잡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잡으면은 사실 9억 후반 정도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잡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10억으로 잡았을 때 지금 최저가 얼마죠? 7억 2천이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3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9억 신권일 때 입찰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9억일 때 아무도 입찰을 들어가시지 않아서 한 번 더 입찰이 된 물건이고, 잘하면 제가 봤을 때 9억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면 지금 입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억 넘어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어야지 입찰을 들어가실 텐데요. 근저당권, 압류, 강제 경매가 있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까 봤던 어린이집 그분이 임차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위에 세 가지는 낙찰로 전부 다 말소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16년도 6월 22일입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의 권리랑 비교해봐야 되는데, 전입일자 언제죠? 22년도죠. 그래서 이 임차인분은 후순위 임차인분이다. 즉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채권액이 작아서 보증금 또한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보증금을 전부 다 받기 때문에 명도도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임차권을 설정해놨다는 거는 여기에 찜을 해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전입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을 설정해 놓은 건데, 보통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때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 그 스티커와 띄어진 스티커를 봤을 때 아마 원상복구를 하고 이사를 나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거나 아니면은 소유자분이 거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채권액이 5억밖에 안 됩니다. 5억에다가 이거 1억 5천 더해봤자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물건 그냥 일반 매매로 팔면은 팔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9억에만 팔아도 소유자분은 돈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만한 물건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해결을 안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물건을 기준점을 10억으로 잡고 말씀드릴 예정이고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투자를 기준으로는 8억 9천에서 9억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실거주 하시겠다 그러면은 9억 2천까지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실거주 하실 분들은 11억짜리 호가 물건 살 바에야 이 물건 조금 높게라도 들어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찰가를 조금 높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9억 5천까지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5년 8월 25일 월요일날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필요한 분들이었으면 9억에 입찰 들어가셨어도 엄청나게 좋았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권 물건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신권 물건도 매주 꼼꼼하게 확인해서 네프콘에 추천 물건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이 물건도 원래 신권으로 올려드렸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란에서 네프콘 이용해보셔도 무척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프콘 서비스에서 경매 물건 추천뿐만 아니라 입찰 들어가시는 아파트, 빌라의 권리 분석까지 무제한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경매를 안전하게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